나는 10살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법원 복도에서 엄마는 여동생 서연이를 꼭 안고 있었고 아빠는 오빠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윤지아 양은 누가 양육하시겠습니까? 둘 다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저는 서연이만으로도 벅차요.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호가 장남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배낭 하나 들고 서울 외곽의 아동보호시설로 끌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박혀 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시설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다. 규율은 철저했고 감정은 사치였다. 아침 6시에 기상, 10시에 소등. 밥은 항상 부족했고 옷은 늘 헌 옷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방문일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나는 달력을 보지 않았다.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처음 몇 달은 울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왜 나만 버려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울음은 소용없었다. 상담 선생님은 말했다. 지아야, 내 부모님도 힘드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힘들면 사람을 버려도 되는 건가? 11살 겨울, 나는 울음을 멈췄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약점을 파악하는지, 누가 누굴 괴롭히는지, 어떤 거짓말이 통하는지. 나는 조용히 기록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정보라는 걸 깨달았다. 13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보았다. 시설 로비에서 서연이 손을 잡고 온 엄마는 화려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서연이는 예뻐졌고 엄마는 더 젊어 보였다. 엄마는 나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지아야, 잘 지내? 나는 대답했다. 네, 그게 전부였다. 엄마는 선물을 건네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냥 서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엄마를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경을 썼다. 나를 닮은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다. 16살, 나는 장학금을 받아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 선생님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사진을 찍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그때 결심했다. 언젠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없을 거라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서울대 법학과. 시설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아야,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자랑스러움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오빠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것, 엄마는 재혼해서 잘 산다는 것, 아빠는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 서연이는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것, 모두가 잘 살고 있었다. 나 없이도. 그때부터 나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SNS, 사람들 통해, 때로는 직접.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결혼사진, 여행사진, 성공 축하 파티. 나는 그 모든 것을 저장했다.
사진, 글,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기다렸다. 대학 생활은 차가웠다. 법대 강의실은 항상 냉방이 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다. 나는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지만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친구는 필요 없었다. 친구는 약점이 된다. 졸업 후 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아이러니했다. 가족을 잃은 내가 가족을 해체하는 일을 하다니. 하지만 그게 딱 맞았다. 나는 이혼 소송에서 클라이언트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천재적이었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불륜 증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나는 그 모든 것을 찾아냈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파트너로 승진했다. 연봉은 억대를 넘었고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외모도 바꿨다. 성형은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었다. 대신 운동과 옷으로. 나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잡지 인터뷰, 강연 요청, 심지어 결혼 제안까지.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 10살 아이였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할까? 31살 봄, 엄마가 처음으로 연락을 해왔다. 페이스북 메시지였다. 지아야, 엄마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읽고 삭제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메시지가 이어졌다. 생일 축하, 명절 인사, 때로는 서연이 사진. 나는 모두 읽고 삭제했다. 답장은 여전히 없었다. 그러다 아빠가 연락했다. 전화였다. 지아야, 아빠다. 목소리는 늙어 있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느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냅니다. 아빠는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다. 민호가 결혼한다. 내가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바빠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충분히 행복했다. 고통은 서서히 와야 한다. 갑작스러운 고통은 익힌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오는 고통은 뼈에 새겨진다. 32살 여름, 나는 그들의 현재를 조사했다. 아빠의 회사는 부동산 붐을 타고 커졌지만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엄마의 재혼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다. 오빠 민호는 대기업 과장, 하지만 승진 경쟁이 치열했다. 서연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렸다.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전화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서연이가 이혼 소송 중이야. 남편이 재산을 숨겼대. 너 변호사라며?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시작이었다. 엄마를 만난 날은 비가 왔다. 강남의 고급 카페, 엄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마주 앉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화장은 두꺼웠지만 주름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는 커피를 시키지도 않고 바로 말했다.
지아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계속 말했다. 서연이 남편의 불륜, 숨겨진 재산, 아이 양육권 문제. 너만 도와주면 서연이가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그땐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재혼도 했고, 새 삶을 시작해야 했고. 나는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엄마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럼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대답했다. 서류를 보내주세요. 검토해볼게요. 엄마가 돌아간 후 나는 서연이 남편의 정보를 조사했다. 불륜 상대, 숨겨진 계좌, 모든 것. 나는 서연이 쪽 변호사를 맡았다. 공식적으로. 소송은 내 쪽으로 쉽게 흘러갔다. 서연이는 재산 대부분과 양육권을 얻었다. 엄마와 서연이는 나를 영웅처럼 대했다. 지아 언니, 정말 고마워. 서연이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 남편에게 접근했다. 비밀리에. 그에게 서연이의 숨겨진 약점을 알려주며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이는 승소했지만 실제로 받은 재산은 절반도 안 됐다. 나머지는 내가 조작한 서류로 사라졌다. 서연이는 알지 못했다. 엄마도. 다음은 오빠였다. 오빠 민호가 연락해왔다. 지아야, 오빠다. 아빠 회사가 위기야. 대출 연장이 안 돼. 내가 아는 은행 쪽 사람 있으면. 나는 도왔다. 내 인맥으로 대출 연장을 성사시켰다. 아빠는 나를 처음으로 딸지라고 불렀다. 지아야, 고맙다. 나는 대답했다. 당연하죠. 하지만 대출 조건에 숨겨진 독소 조항이 있었다. 내가 직접 넣은. 금리가 변동되고 담보가 강화됐다. 시장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 회사는 파산한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울던 얼굴,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고맙다고 하던 모습, 아빠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던 순간. 그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예전에 10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아빠의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 예상보다 빨리.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아빠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로 직접.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만 남아있었다. 지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빠는 숫자를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개인 자금으로 회사를 살렸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그 후 가족 모임이 생겼다. 20년 만에 처음. 엄마, 서연이, 민호 오빠, 아빠.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모였다. 지아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며 술을 따랐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아빠 회사에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 점점 더 아빠는 몰랐다.
내가 주요 주주가 되고 있다는 걸? 서연이는 또 이혼 위기를 맞았다. 이번엔 내가 준 돈으로 산 집 때문에 세금 문제가 터졌다. 내가 일부러 설계한. 서연이는 다시 나를 찾아 울었다. 언니 또 도와줘. 나는 도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가를 요구했다. 서연아, 연니한테 집 문서 좀 맡길 수 있니? 안전하게 보관할게. 서연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넘겼다. 오빠 민호는 승진해서 밀렸다. 경쟁자가 내가 준 정보로 그를 공격했다. 오빠는 좌절하며 나를 찾아왔다. 지아야, 오빠 좀 도와줘. 나는 도왔다. 내 인맥으로 다른 회사 헤드헌팅을 성사시켰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지만 그 회사도 내가 지분을 가진 곳이었다.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다. 지아야, 요즘 내가 좀 무섭다. 나는 웃었다. 엄마가 뭘 잘못 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감사 인사, 눈물, 의지. 그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족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걸까? 그때마다 나는 예전 생각을 떠올렸다. 시설 문이 닫히던 소리. 엄마가 서연이만 안고 가던 모습. 아빠가 민호 손만 잡던 장면. 그 기억이 나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빠의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후였다. 아빠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분노로. 지아야,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지? 왜 주식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시장이 그렇죠. 아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서연이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내가 쥐고 있던 문서 때문에. 서연이는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 언니 왜? 나는 대답했다. 내가 서류에 사인했잖아. 오빠 민호는 새 회사에서 해고됐다. 내가 준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다. 오빠는 술에 취해 전화했다. 지아야,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끊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나를 찾아왔다. 지아야, 제발 그만해.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늦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고통받아서. 아니면 내가 괴물이 돼서? 다음 날, 나는 마지막 단추를 끼웠다. 아빠 회사 지분 대부분을 내 명의로 옮겼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연이의 남은 재산도, 오빠의 퇴직금도. 모두 내가 관리하게 됐다. 가족은 빈털터리가 됐다. 그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나 없이, 하지만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먼저 왔다. 지아야, 제발 돌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서연이가 울며 빌었다. 언니 아이 생각해서. 민호 오빠는 무릎 꿇었다. 동생아, 미안해. 엄마는 말조차 못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20년 전 나를 버리던 그 사람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시 저를 시설로 보낼 때 이렇게 빌 줄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이제 다 제 거예요. 회사, 집, 돈, 모든 거. 아빠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저를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내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다.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아빠는 작은 원룸으로, 엄마는 서연이와 함께 시골로, 오빠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돈, 지위, 권력.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공허가 밀려온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다. 예전의 10살 아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때로는 생각한다. 내가 이겼을까? 아니면 졌을까?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가족을 잃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버렸을 때 나는 무엇을 잃었을까? 나는 와인을 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나도 그중 하나일 뿐.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내 안에서. 나는 묻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이었을까?